네, 이슈머니 시작하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불타는 한국 증시입니다. 코스피가 어제도 많이 올랐던데 네. 많은 언론들이 코스피가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제목을 뽑기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현충일 휴장이지만 어제까지 이틀 동안 코스피 지수가 2% 전후에 아주 높은 상승률을 보였거든요. 새 정부 탄생에 따른 기대감, 또 정치 불안 해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주에 9개월 만에 2,700선 돌파했던 코스피가 어제장에서는 2,810선 위로 올라갔습니다. 11개월 만인데 네. 오전장에서는 한때 2,830선을 공략하기도 해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률을 보였거든요. 연초에 우리 증시 지수의 흐름 생각해보면 2,300선에서 출발했으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참 반가운 소식인데 사실 이 대선마다 증시 부양 공약이 빠지질 않잖아요. 이런 영향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역대 대선 이후에 항상 이랬습니까? 이 점이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럴 때도 있었고 그러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요.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에 이틀 동안에만 주가가 4% 가까이 올랐다고 전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981년 이후 대선을 치른 뒤에 증시에서 단기간에 이 정도로 상승폭이 높았던 건 처음입니다. 네. 역대 대선 이후에 증시는 오르거나 내렸는데요. 확률적으로는 상승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상승장이 많았다. 그렇습니다. 1981년 이후에 대선이 9번 있었고요. 6번 주가가 올랐는데 대선 한 달 후에는 평균적으로 4% 주가가 올랐고요. 1년 뒤에는 코스피 지수가 평균적으로 17%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다 오른 건 아니고요. 3번은 주가가 빠졌는데요. 대선 한 달 후에 코스피 지수가 내린 경우는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10% 이상 주가가 하락했고요. 네. 이때는 기업들과 굉장히 긴장 관계가 팽팽했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7% 정도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마이너스 0.3% 보였는데 취임 1년 후의 주가 성적을 보면 세계 금융위기를 맞았던 이명박 정부 40%에 가까운 하락률을 보였고요. 박근혜 정부에서 약 1%, 윤석열 정부는 8%에 가까운 하락률 보였습니다. 네, 아무튼 대선 직후에는 내린 경우보다는 오른 경우가 더 많았다는 거잖아요. 네. 물론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도 큰 이유가 되겠지만 대선 자체가 어떤 영향을 미쳐서 상승장이 더 많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은 대선이 있었다고 해서 경제 상황 전반이 달라지는 건 아닌데 확실히 달라지는 게 한 가지는 있죠. 뭘까요? 정치 불확실성이 가신다. 바로 그 점입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면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주가 탄생한다. 이 점도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과거의 대선에서도 주가 상승이 컸던 시절을 돌이켜보면 역설적으로 종전의 정치 불확실성이 아주 고조되었던 때가 많았거든요. 특히 이번 조기 대선의 경우에는 밖으로는 미국발 관세 전쟁, 또 안으로는 전반적인 내수의 침체 이런 것들이 겹쳐진 상황에서 치러진 만큼 리더십의 부재 상태가 해소됐다. 그거 자체로도 호재로 그렇겠네요.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울러서 강력한 공약 실천 의지도 주가를 부양하고 있는 힘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전에 약속한 상법 개정을 취임 후에도 더 세게 고쳐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터라서 그 취임 전에 있었던 이런 재료들이 소멸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많게는 35조 원에 달하는 추경이 편성될 거다. 2차 추경에 대한 기대감도 경기가 살아날 거다. 이런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2,812포인트. 지난해 7월 이후 볼 수 없었던 코스피 2,800선이 돌아왔습니다. 대선 전날인 2일 종가는 2,690선, 지난 4일 71포인트, 어제 41포인트, 도합 112포인트 넘게 급등한 결과입니다. 일명 허니문 랠리.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단기 급등하는 현상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자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지난 4일 1조 원 이상 순매수한 외국인은 어제도 매도보다 매수가 9천억 원 이상 많았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 따른 결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군들이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주가 상승세를 더할 땔감도 추가되는 분위기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어제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했습니다.
지난 4월 거부권에 막혀 폐기된 개정안과 비교하면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더 확대했습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에 더해 최대 주주 지분율이 아무리 높아도 감사를 뽑을 때는 3%까지만 인정해주는 일명 3% 룰을 추가했고 유예기간 없이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주주가치 재고란 측면에서 주가 호재일 거란 해석이 많지만 재계는 밀어붙이기식 추진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권 초기인 만큼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업 입장을 최대한 설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주가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래부터 코스피 5천이 가능하냐, 뭐 어떤 내용이냐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오늘 주가만 딱 보면 오늘 오전에 코스피 지수가 2,799였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에 가장 주가가 낮았던 시점을 찾아보니까 올해 4월 9일이었습니다. 4월 9일 2,284였습니다. 그래서 2,284에서 오늘 잠시 9시 넘어서 2,799, 거의 2,800 가까이 된 겁니다. 500포인트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두 달 사이에. 그만큼 우리 사회에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면 우리 사회의 자본시장의 신뢰가 더 나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자본시장이 투자자 입장에 정상적으로 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서도 이 2,600을 돌파하고 그리고 2,700을 향해 가고 2,700을 돌파하고 이후의 상황이 좀 개선됐었습니다. 지금 이후에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이야기했던 약속들을 하나하나 이행한다면 자본시장의 코스피 시장에서의 3천 돌파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자본시장의 가장 큰 목적은 이 산업에서의 필요한 자금의 흐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쏠려 있던 우리 투자의 대상을 자본시장으로 넓히는 것입니다. 그게 10여 년 동안 또는 한 20여 년 동안에 우리 사회에서의 변화의 방향으로 정책 제안이 있었던 의제인데 아직 그렇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모든 원인은 대한민국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불신이고 그 불신은 거수기 이사회 때문이다라고 우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수기 이사회를 책임지는 이사회, 자신들이 주주들의 입장에서 행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그 수단으로서 상법 개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 하나는 그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새로운 이재명 정부는 이 주식시장의 활성화, 코스피 5천 시대를 위한 일관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라는 게 지난번 선거 과정에서 많은 시장 참여자들과 전문가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문제 제기도 이후에 이재명 정부의 구성과 과정에서 함께 의견을 개진하고 또 소통하려고 합니다. 당 차원에서도 이 의제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함께 그동안 이야기했던 말씀들을 제대로 이행하는 그런 이재명 정부 그리고 민주당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코스피 5천 시대라고 하는 그 기대와 시장에 대한 약속을 하나씩 이행하는 첫 출발로서 오늘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하고 그 내용들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대표 발의하셨던 이정문 의원님 따로 말씀하시겠습니다. 인사만. 예, 그러면 따로 백풀이 있어서 오늘 기자회견문을 그러면 이강일 의원님부터 읽으시겠습니다. 예. 먼저. 예. 김현정 의원님. 2,820이 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무위 소속 평택시병 국회의원입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상법 개정안 다시 추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지고 계신 상법 개정안이 다시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지난 4월 17일 국회에서 재의결에 붙여졌지만 안타깝게도 부결되었습니다. 그 사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주권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상법 개정을 약속하셨습니다. 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의를 반영하여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 11월 발의되었던 이정문 의원안과 같습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독립이사,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행 시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주주총회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여 주주 보호의 시기를 앞당기고자 합니다. 네, 상법 개정안 발의에 한 가지 더 추가했습니다. 3% 룰 개정에 대한 제안이 포함됐습니다. 이 부분은 종전 더불어민주당 당론에는 포함되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행법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반영시켰습니다.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는 주주 충실 의무, 그리고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 투표제 활성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 및 전자투표, 위임장 의무화 등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상법 개정에 대해 기존 국회 통과된 안을 더 보완해야 하고 한 달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앞으로 원내 여러 일정들이 예정돼 있지만 이번 선거의 취지를 반영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6월 5일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가 2,820선 넘었어요 지금. 2,700이 아니에요.